자,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핫 이슈를 알려드리는 위클리 리포트 4월 4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4월 24일 기준입니다. 매매 가격 하락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상승 지역은 17개에서 19개 지역으로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57개에서 150개 지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1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1%, 수도권은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09, 지방은 0.14에서 마이너스 0.13, 서울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요.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에 이제 5월 넘어가기 전에 하락을 멈추고 이제 보합세 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세 가격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전국은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18, 서울은 마이너스 0.17에서 마이너스 0.13%로 하락폭이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보죠. 전국 지역별로 보면은요, 색깔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면 상승이고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면 하락폭이 커지는 건데, 대구는 여전히 파란색이고요. 세종은 빨간색에 좀 가깝네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뭐 서울은 마이너스 0.07, 뭐 비슷하게 그렇고요. 세종은 유일하게 상승이고요. 나머지 제주도하고요. 그렇죠? 제주도하고 강원도. 제주도와 강원도는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하락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뭐죠? 송파, 강남 3구잖아요. 송파구 0.04, 서초구 0.03, 강남구 0.02 플러스 강남 3구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했는데 조금 더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강남 3구가 동시에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이거 주간 동향이 큰 이슈는 아니고요.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 대책 내용이 발표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그 내용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3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미분양 통계가 나와서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미분양도 조금씩 줄고 있네요. 2월 또 소폭 줄었는데 3월은 더 줄었네요. 75,438호에서 이게 2월입니다. 2월이. 자, 3월은 72,104호로 4.4%, 3,334호가 감소가 했고요. 수도권, 지방 모두 다 감소입니다. 수도권은 12,541에서 11,034호, 지방은 62,897에서 61,075로 줄어들었는데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준공 후 짓고 나서도 미분양이 소진 안 되는 건 8,554호에서 8,650호로 1.1% 소폭 증가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매도자 매수인가 4월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3월 통계니까 이런 미분양이 줄어들고 지금 이렇게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를 들어가는 이런 단계를 지금 통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이제 공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발표가 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전국 마이너스 18.63% 작년 대비 이렇게 공시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서울은 17.32%가 내려가고 경기도 22%, 부산은 18%, 인천은 마이너스 24%,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고 세종은 무려 마이너스 30.71% 공시가격 내려가기 때문에 올해 세금 부담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유세 부담 줄어들고요. 자, 전세 사기 특별법 발표가 됐는데 저는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대책이라는 거는 발표가 되고요. 직접적으로 공감이 탁 돼야 되거든요. 아, 이거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일단 대책 내용을 보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거 과연 될까? 그리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뭐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자, 요건이 있어요.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이게 한시적 2년간 유효입니다. 2년간 한시적 법이고요. 법 공포 후 적시 시행인데 뭐 국회 통과를 해야 되겠죠. 뭐 통과될 것 같습니다만
조건이 6개가 있어요. 6개를 통과를 해야만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데, 자, 첫 번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대항력이 뭐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물건의 인도,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살고 있어야 되고요.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못 돌려받는다고 뭐 다른데 이사를 가버리거나 확정일자를 못 받은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이건 기본이죠. 두 번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이 되거나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돼서 경매 넘어가야 돼.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비싼 집은 안 돼.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된다. 요 규정은 나중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도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어야 된다. 수사가 들어가거나 어떤 사기 의도가 아닌 집주인이 단순하게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다수. 참 이게 모호하죠. 다수가 몇 명이야. 진짜 너무 주관적인데요. 다수의 피해자가 할 우려가 있다.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되고요. 여섯 번째도 더 황당한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우려가 있을 때. 아, 상당액이 얼마야? 보증금의 10%예요? 50%야? 80%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6개 조항이 다 만족이 돼야 돼. 심사를 해서 6개 조항이 다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 대상이 되는데 해당되기도 어렵고요. 자, 다수, 상담, 수사 개시, 뭐 서민, 경공매 진행 이거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렇죠? 자, 이 힘든 관문을 뚫고 자, 대상이 됐다라고 칩시다.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까? 자, 이 집 네가 받을래? 사기당해서 피해받은 전세금 못 받는 집을 네가 그냥 주인 돼버려라. 주인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매수 희망, 그렇죠?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경매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낙찰을 받잖아요. 가장 높은 낙찰 가격에 네가 인수할래? 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가격에 네가 매수할래? 오케이? 하면 돈이 없죠? 선순위 채권 앞에 근저당 은행이 나보다 먼저 돈을 빌리면 그 돈을 또 상환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없잖아요. 저리 대출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낙찰 자금 저리 대출해주겠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해주겠다. 경공매 유예. 내가 이거 할 때까지 잠시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걸 유예시킬 수도 있고요. 조세 채권 안분. 이게 뭐냐면 어떤 뭐 임대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뭐 조세, 세금 체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정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는 워낙 세금에서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 경매 낙찰을 받아도 내가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죠. 미잉여 기각이라고 해서 기각시켜 버립니다. 경매가 안 되는 건데 100채를 가지고 있으면 100억 체납을 했는데 100채를 가지고 있으면 n분의 1을 해서 한 채당 1억.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할까요? 10억인데 100채를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씩 안분을 해서 1000만 원만 세금 변제를 하면 경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고요. 싫어. 나는 매수하기 싫어. 라고 하면 이제 거주 희망이라고 해서 LH가 우선 매수. 그렇죠?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를 공급하고요. 뭐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 LH가 우선 매수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생계 지원 어려운 분들은 긴급 복지, 신용 대출을 또 지원해 주겠다. 완전 대출 천지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기도 바쁜데 내 집 낙찰 받아가지고 또 저리 대출 무이자도 아니잖아요. 저리 대출 받아서 이자 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계 지원 요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요건이 이렇게 많은지 힘들게 특별법 대상이 됐으면 좀 쉽게 쉽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에휴, 요건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 낙찰 받았을 때 금융 뭐 저리 대출 어떻게 되는지 보면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 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이게 우대금리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적용해 준다는데 1.85에서 2.7% 저렴한 건 맞습니다. 저렴한 건 맞는데 사기당해서 내 전세금 뭐 많이 날리게 생겼는데 또 전세자금 대출도 남아 있는데 1.85에서 2.7%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분들 지금 사기당해가지고 전재산 날리게 생겼는데 이 대출 받아서 또 매수하라.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특례보금자리는 금리 인하, LTV, DSR 대출 완화. 한마디로 대출 받아서 그냥 잔치하는 건데 취득세 뭐 면제를 해주는데 200만 원까지만 면제를 해주고요. 3년간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
60제곱미터 넘어가면 25%. 다도 아니고 50에서 25% 재산세 감면인데 이 재산세 감면이 그렇게 뭐 큰 뭐 안 해주는 거는 좋지만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더 황당한데 자, 생계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생계비 월 62만 원, 주거비 월 40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데 사기 피해자들한테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1인 가구 기준에서 월소득 156만 원 이하. 요즘 알바해도 최저임금 받아도 200만 원이 넘는데 156만 원이면 뭐라 그럴까? 파트타임? 뭐 이런 거 소득이 굉장히 낮거나 파트타임 일하시는 분들인데 월소득 156만 원 이하 되시는 분들이 대출 받아서 전세 거주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재산 3억 천 이하. 3억 천 있으면은 진짜 뭐 이렇게 빌라에 대출 받아서 인천에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한 600만 원 있는 사람들 다 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왜 할까? 그냥 해주면 해주는 거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울 수밖에 없고요. 이런 대책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너무 복잡하고 됐고 저리 대출도 누가 대출 받아서 부담스럽습니까? 우선 매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특별법 대상이 아니라 2년 한시가 아니라 항상 세입자는 경매 넘어가게 되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최우선 변제금 있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데 특별법 2년간 지원 대상이 되면 보증금 기준 폐지해버리고 2,800이 아니라 뭐 3,800이나 4,800 정도로 올려줘서 최소한 그 정도 돈은 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 선순위 은행이 좀 손해볼 수 있는데 은행도 조금 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은행도 자기들 영업 실적이나 돈 쉽게 벌기 위해서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순위라도 은행도 그 정도 최우선 변제금이 2,800인데 1, 2천 정도는 은행도 조금 더 책임을 지게 해주고 세입자도 피해 금액이 크지만 한 뭐 2,800은 좀 약하니까 3,800이나 4,800 정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정부는 무이자 대출 정도 뭐 피해 받으신 분들은 공공임대 거주할래? 3천만 원 무이자 대출 10년 동안 해줄까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빨리 틀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진정한 도움 혜택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아니 내가 사기당한 집에 매수해가지고 거기 계속 살고 싶나요? 저 같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 도장을 찍은 책임도 있으니까 피해자도 절반 정도, 은행도 살짝, 정부도 어느 정도 무이자 대출 해줘가지고 빨리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게 이런 대책을 저는 좀 나와줬으면 그리고 그 사기 피의자 사기꾼들은 엄벌해가지고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미국 중국처럼 그냥 사형시켜버렸으면 미성년자 강간범, 마약 유통범 이런 서민 피 빨아먹는 전세 사기범들은 공개 처형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1억 사기당 1년에서 100억 사기치면 100년형 뭐 이런 거 좀 강력한 처벌도 나와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자, 빨리 피해 받으신 분들 일어서길 바라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